깐느의 레드카펫이 있다면 경남 생초에는 꽃잔디 카펫이 있습니다. 경남의 모든 순간, 그야말로 경남은 꽃천지인데요. 오늘 꽃잔디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함께 걸어. 유유자적 경호강을 끼고 울긋불긋 수줍게 물든 이곳, 경남 산청에 자리한 생초 국제조각공원인데요. 언덕 사이사이 멋스럽게 자리한 조각품들과 그 양옆을 수놓은 꽃잔디의 향연. 경북권에서는 이런 꽃잔디 축제가 여기 말고는 잘 없어요. 아니면 진안까지 가야 되고 그래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하길래 여기로 왔습니다. 와보시니까 어때요? 오,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생각했는 것보다는 너무 좋고요. 힐링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꽃잔디 축제가 올해로 3회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축제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꽃잔디 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우리 꽃잔디를 심어서 25,100m 조각공원 일대와 뚝방길 그리고 체육공원 주변으로 맨 전체가 꽃잔디 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목을 끄는 건 바로 축구공 모양의 꽃잔디. 우리 생초면은 옛날부터 많은 축구 선수를 배출하였고 국가대표도 배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항서 감독님이 생초 출신입니다. 명성에 맞게 축구공 형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언덕을 뒤덮은 커다란 꽃잔디 축구공 대한민국. 꽃잔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음식인데 밥솥을 보아하니 수육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식혜를 하고 있습니다. 식혜요? 예. 식혜는 예. 오. 삽살로 가지고 이렇게 7시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약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넣는다고요? 예.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식혜가 아니라? 일반 식혜가 아니고 여기는 약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예. 약초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약초에 뭘 넣는 거예요? 치자하고 당기를 넣습니다. 당기하고 당기 식혜, 치자 식혜. 예. 먹으면 어디가 좋습니까? 몸이 좋죠. 네. 치자는 여자들한테 좋고 당기는 남자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신 거고. 꽃잔디 축제의 숨은 명물 약초 식혜를 위해 제가 1일 홍보대사로 나섰습니다. 당기 치자 식혜 있습니다. 여성에 좋은 치자 식혜. 우리 오빠들, 형님한테 좋은 당기 식혜 있습니다. 향이 좀 은은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센 맛은 아니겠네요. 당기하고 생강하고 약방에 감춰놓고 세 가지였습니다. 야, 더 깊은 맛이 있네, 확실히. 약 7,000평의 넓은 동산을 우아하게 걸어볼 수 있는 꽃잔디 카펫. 어떠셨어요? 같이 이렇게 오시니까? 가니까 향기도 좋고요. 애도 좋아하고. 꽃에 취하니까 더 사랑스럽게 보이시고.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 부인한테도. 우리 집사람한테요? 네네. 네. 꽃보다도 더 항상 사랑한다. 박소정. 그걸 반쯤만 담아주세요. 반쯤이야? 반쯤만 담아주세요. 반쯤만. 선생님, 그게 뭐죠? 무슨 종류가 뭐예요? 꽃이? 꽃잔디. 꽃잔디입니까? 꽃잔디를 가지고. 요래 싹 밀면은. 여기 이렇게 딱 빠지거든요. 자, 요 가운데 딱 넣고. 이걸 이제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덮어요? 네네네. 저도요. 여기 오게 되면 선생님 이제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체험하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난 이제 돈 좀 내야 된다만. 1,000원. 가격도 괜찮네요. 꽃잔디 축제 이제 시작이긴 한데, 반응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반응이 좋죠. 오늘 평일이지만 좀 많이 나갔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더 많이 오고. 그렇죠. 주말 되면.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금강산도 식구경입니다만은, 혹시 산청에 오게 되면 꼭 먹어야 될 그 대표 음식이랄까요? 또, 여 밑에 가시면은, 당국수 유명합니다. 당국수. 쏘가리탕. 메기탕. 요 쫙, 음식집이 쫙 있습니다. 자, 산청 말 그대로 물이 맑은 곳, 깨끗한 경호강이 있는 곳.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죠. 바로 쏘가리. 쏘가리 하면 또 매운탕, 그리고 튀김. 하고 싶지만 방송인지라 오늘 맛있게만 먹고 갈게요. 산청까지 왔다면 이만 모르고 가지마오.
따가사리에 은어에 쏘가리까지 민물고기의 터줏대감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식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이거 몇 년 됐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아마도 한 5, 6년? 5, 6년. 매운탕 하려고. 예, 매운탕 할 때는 색깔 진짜 예쁘네. 그 이제 비법이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공개해도 됩니까? 네. 아, 그래요? 이게 무청 아니겠습니까? 네, 무청인데 네네. 이거를 농사를 1년 동안 1년 먹을 거를 집니다. 네. 이 탕을 하기 위해서. 아하. 그리고 이제 새우가 예. 조금 볼까요, 이렇게? 네. 예.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연산 조미료. 민물 새우. 예. 와, 싱싱하네요. 이건 역시 이제 경호에 다 잡히는 거. 네. 경호강에서 쏘아 올린 쏘가리 매운탕. 보기만 해도 속이 풀리는 기분인데요. 자, 산청에 오게 되면 반드시 먹어야 될 필수 음식. 일명 필미라 그래서 반드시 맛을 봐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 쏘가리 매운탕이 오늘 주인공입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맛봐야 될 게 요거잖아요. 네. 빙어튀김. 빙어튀김. 이거는 1년생이기 때문에 네. 양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연산이에요. 예.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어. 빙피를 먹었다면 네. 이제 쏘가리 매운탕을 먹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면서 머리를 떠야 되나? 머리 말고요, 어머니. 머리 말고 악물이 어두림이지만 쏘가리 살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래기 좀 뜨고. 그렇습니다. 시래기 위주보다는 쏘가리 위주로. 어때요? 뚫리는 느낌. 쫙 내려가는 느낌이 진짜 드네요. 보약이라 생각하고 계세요. 와, 시원하다. 맛있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싱싱한 산 그대로 네네. 민물 새우하고 시래기하고 이제 뭐 딴 조미료를 안 넣어도 그 민물 새우가 살아있는 새우거든요. 네네네. 그 같이 잡은 거 그거하고 같이 넣으니까 어우러져 가지고 국물을 내는 거죠. 예. 이 시래기, 네. 이 시래기도 하나 드시고. 고맙습니다. 예. 누가 날 떠준다는 게 진짜 오랜만이고 눈물 나는 수제비도 드시고. 네네네. 호호 불어 한 입 맛보니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눈 감고 자동 감상 모드. 그러니까 식감이 살아있다는 얘기 하는데 네. 진짜 살아있습니다. 네. 쫄깃쫄깃하죠, 살이. 땡땡해요. 씹히는 게 팍팍 치는 느낌도 들고. 다른 고기하고 틀립니다, 이거 쏘가리가. 약간 단맛이 나는 것도 얘 그렇죠. 맛입니까? 들치근해요. 어머님은 지역이 저는 전주입니다. 전주였던 그런 손맛. 거기서 일로 시집을 왔죠, 이 집으로. 네네네. 그 이제 2대째예요. 제가 어머님이 하시는 걸, 시어머님이 하시는 걸. 예. 전수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아주 그래 하기를 지금 몇 년째세요? 한 20 몇 년 됐죠. 그럼 토탈 다 합치면 합치면 60년도 넘죠. 60년 넘어요. 네네. 어머니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뭐 삼행시 이런 거 하면 빨리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아, 못해요. 예. 쏘가리 한번 갑시다, 쏘가리. 아, 못해. 쏘가리. 안 돼. 쏘리 해요. 가. 가리지 않고 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 리하시라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내 성재는 스승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쏘가리탕도 먹고 꽃 구경도 하고 산청 생초면에서 만난 향긋한 봄의 기운. 저희처럼 예쁜 산청 꽃잔디 축제 놀러오세요. 부지러워하는 들판을 봐. 대전 팔경 보문산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숲이자 공원입니다. 전망대에 서면 발전하는 대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올라오니까 대전 시내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전망대는 그대로지만 대전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네요. 보문산 자락에 자리한 테마파크에는 봄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동물과 교감하며 봄날의 추억을 만드는 보문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대전의 남쪽을 품고 있는 보문산. 산 정상에는 백제시대의 산성인 보문산성이 복원돼 있고
산책로와 전망대, 야외 음악당이 있어 사찰 내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녹음공원이죠. 아직 초입인데도 숲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대표되는 산이 있잖아요. 대전 지역 하면 이곳 보문산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도심 속에 이렇게 푸른 산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오늘은 이곳 보문산에서 봄나들이 합니다. 가시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봄날. 보문산에서의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야, 오랜만에 보문산 오니까 옛날 생각 나네요. 걸어서도 올라갔지만 아래에 케이블카 있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위로 쭉 올라가고 위쪽에 놀이공원이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고요. 사람 정말 많았었는데요. 저도 소풍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보문산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산 밑에서부터 쉬엄쉬엄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대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들어섭니다. 보자 보인다. 야구장에 축구장에 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저기 유성구까지. 이야, 역시 전망대입니다. 올라오니까 대전 시내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고 보니 전망대는 그대로지만 대전의 모습은 많은 변화가 있네요. 산책을 하다가 출출해졌다면 보문산의 별미를 찾아가 볼까요? 바로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고 쓱쓱 비벼 먹는 보리밥입니다. 보문산에 왔으면 또 이 보리밥을 먹어줘야죠.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보리밥 7에 쌀밥 3. 야, 보리밥 7에 쌀밥 3. 그리고 상추를 비롯한 갖은 채소들 무침. 콩나물 넣어줘야 되고요. 무생채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무나물. 게다가 시금치까지. 자, 그럼 이제 맛있게 비벼볼까요? 비빔밥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물과 무침을 가득 넣고 쓱쓱 비벼야 맛있는 거 아시죠? 보리밥과 쌀밥의 황금 비율에다 신선한 채소들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봄날의 나른함이 싹 달아납니다. 주변의 풍경은 달라져도 이 보문산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 맛까지 변함없습니다.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보문산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러 가볼까요? 저기 알록달록한 지붕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아이들의 천국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언제 와도 누구와 함께 와도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곳이죠. 중부권 최대 종합 테마파크 쥬랜드, 조이랜드, 버드랜드, 플라워랜드까지 여기도 보문산 자락에 있습니다. 보문산 너금 아래 펼쳐진 테마파크. 봄서풍 나온 아이들로 북적북적한데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바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바로 사파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사파리 안으로 들어가면 맹수들을 바로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프리카 검정곰이 인사를 하네요. 가까이서 얼굴 보면은 쌍꺼풀 없는 곰들이 없어요. 다들 쌍꺼풀도 있고 바다곰들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얌전하게. 버스기사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계속되는 사파리 투어. 모두 창밖을 살피느랴 여념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봄볕은 나른한가 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처럼 맛있는 음식은 자주 먹지만 먹을 때마다 맛있잖아요. 아프리카 사파리도 자주 오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신기하네요. 오, 호랑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벵갈 호랑이. 밤에 활동하기 위해서 힘을 아끼고 있습니다. 얼룩말을 끝으로 사파리 투어가 마무리되죠. 언제 와도 참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오셨나봐요. 네네. 오늘 뭐 먹으셨어요? 일단 오자마자 꼭 보고 그 다음에 사파리 탔어요. 사파리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아기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네요. 일단 보니까 아이도 옆에서 창문에서 이것저것 신기하게 많이 보더라고요. 네. 아이랑 함께 하시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추억 만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애할 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기랑 같이 한번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익하고 걷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오늘 같은 날은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각국의 희귀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버드랜드입니다. 철창이나 칸막이가 따로 없이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니죠. 이게
누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동부 쪽에 사는 웃음 물총새라고 있는 친구예요. 네, 웃음 물총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류의 물총새도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웃음을 비슷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웃음 물총새로 알려진 새입니다. 사람 웃는 목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사람 웃음소리랑 비슷해요. 네, 맞아요. 지금은 아무 소리 안 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네. 소리를 이제 좀 특정한 소리를 내면 네. 이제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울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해도 소리를 따라할 수 있겠네요. 좀 거의 다 따라하는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건강해진 거야. 웃어야지 건강해져. 3년은 젊어졌네. 좋아요. 웃음 물총새뿐만 아니죠. 우아한 자태로 서 있는 저 홍학부터 아프리카 앵무새들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새들의 천국입니다. 앵무새 친구들도 사람의 표정을 읽어요. 그리고 애정을 느껴요. 네, 사랑스러운 눈빛 한번 볼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잘 따르기로 유명한 앵무새 한 마리가 제 팔에 앉았습니다. 세상 밖에서 바라만 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확실하게 손에 올라와 있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저와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 하나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헬로. 앵무새 하면 사람의 말을 금방 배우는 걸로 유명하죠.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메롱. 이 정도 서로 간에 교감을 하시려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럼요. 자연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통 많이 시키거든요. 말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옹알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먹이하고 함께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대전 팔경 보문사는 언제 찾아가도 따뜻하게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대전 도심을 넉넉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휴식과 즐거움을 안겨주죠. 대전 방문의 해, 보문산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부산시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사랑 선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문을 연 곳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사랑스러운 녀석들이 카메라를 반겨줍니다. 여기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고요. 저희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입양기관이고요. 6층은 고양이, 7층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을 구출해 왔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세심한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 이제 입양 가기 전까지 아픈 아이들 치료를 좀 하고요. 입양 가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관리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죠. 하지만 평화롭던 것도 잠시. 뭐 억울한 일이라도 있는지 한 녀석이 멀쩡한 방석에 화풀이를 해댑니다. 아우 얘 그러다 방석 찢어지겠다. 그거 깔고 앉는 거야. 너무 푸들 에너지가 넘치긴 한데 이 친구는 진짜 저도 집에 푸들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짱입니다, 역시. 혈기왕성한 2살.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난리다 난리. 아유, 쟤는 지치지도 않아요. 그냥 워낙 마른 체형으로 들어와서 진짜 뼈가 다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와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엉킨 털 미용하기도 좀 힘들어가지고 좀 불쌍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이 찌고 보니 그런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못 먹어서 기운이 없었었나 봐요. 그런데 카메라에 눈에 띈 또 한 마리의 푸들.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걸까요? 이 친구가 아까 보니까 다리가 아팠는데 어떻게 다친 겁니까? 다친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친구는 3개월 정도 추정하고 아픈 채로 들어왔어요. 수술했는데 안 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펴는 수술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불편하지만 사람을 잘 따르는 밝은 모습으로 센터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드림이. 게다가 천방지축 개구쟁이 바비에게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오, 드림이 멋있는데? 바비가 유난히 별난데도 얘랑 닮은 이긴 해요. 왜 얘가 이겨요? 터줏대감이지 않습니까? 뭐 드림 이겨야지. 자존심 상하게 지면 안 되지. 드림이가 왜 터줏대감입니까? 드림이가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안 찾으세요. 예쁘죠? 그 들어온 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넘었죠. 얘 3개월 정도 와가지고 벌써 지금 1년 넘었을 거예요. 저희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입사 동기라고 합니다. 이때 유난히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이 녀석. 카메라를 향해 매섭게 지저대는데요. 대체 이 녀석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 친구는 파양 경험이 있고 모르겠어요. 사람을 가서도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일단 저 친구 너무 많이 찢어가지고 파양된 경우고요. 사실 입양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작년 5월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와 같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 갔지만 많이 짖는다는 이유로 홀로 돌아온 별이. 그래서인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별이에게도 좋은 가족이 나타나겠죠? 한편 센터 한쪽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딸깍 소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앉아. 지금 이거는 그 클리커라고 많이 쓰는 훈련 도구인데 이제 보상을 할 때 이거를 한번 딸깍 누르고 이렇게 먹이를 주면 애들이 이 소리가 뒤에 이제 간식을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알고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변을 잘하거나 이렇게 제가 말했을 때 말을 들으면 클릭을 하고 먹을 거를 주면 애들이 앞으로 이제 이 소리만 들으면 이제 좋은 보상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훈련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클리커를 이용한 훈련을 하다 말고 갑자기 산책에 나섭니다. 아유, 밖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그런데 산책도 훈련의 한 과정인가요? 산책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산책을 하면서 애들 에너지 소비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개들도 보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가 있고요. 또 햇빛을 보면서 이제 애들이 가면 건강은 좋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야야, 안녕, 반갑다. 너도 산책 나왔냐? 응? 친구를 만나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은 입양 가정의 식구들과 잘 어울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각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매력적인 요 아이. 너도 먹이로 훈련받는 중이니? 훈련시키시는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애기가 너무 잘해가지고 놀려고 한 건데 딱히 놀 게 없어서 전재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올해 3월에 센터로 데려온 호두는 이제 막 4개월이 지난 걸로 추정되는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애들 있습니까? 네, 걔네들도 역시 믹스견이요. 믹스견이요? 네, 믹스견 2마리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센터에. 걔네들 2마리 입양해 주신 분, 그분도 역시나 외국인 가장이요. 제가 아마 한 2년 정도 여기 있으면서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뿌듯하죠. 그때 입양될 때 좀
약간 섭섭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보통 다른 애들 사실은 시원섭섭하고요. 네. 좀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이 시원섭섭한데 사실 걔네들 갔을 때는 또 누가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믿고 보냈고, 물론 가서 생각지 못한 게 문제가 좀 되긴 했는데 그분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 센터에서 일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호두도 그런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양을 희망하고 센터를 찾는 사람들도 믹스견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녀석의 매력을 알아봐줄 새 주인을 찾는 것이 센터 식구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런데 어쩐지 문 밖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녀석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결국 문 밖으로 나가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줍니다. 좁은 치연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청년층,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 50대 중장년층들 사이에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대형 면허와 드론 자격증이 뜬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요즘에 그 취업난 때문에 걱정 고민 많으시죠? 이 취업에 있어서는 이 면허와 또 자격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하게 뜨고 있다는 면허와 자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가시죠. 요즘 뜨고 있다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청주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운전하기 위한 대형 면허가 요즘 뜨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제 뒤에 보면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저도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강사님에게 제가 조언을 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알려주세요. 네. 아유, 안전벨트를 먼저 하시고. 네. 먼저 강사님이 일종 대형 연속 코스 주행 시범을 보여주었는데요. 주행은 1단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 앞에 보시면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을 1단으로 넘어가십니다. 일종 대형 연속 코스 중 가장 먼저 만나는 코스는 오르막길 코스. 1단으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그래서 쓰시고 한 3초간 정지하셨다가 반크러치를 쓰셔서 올라가십니다. 뒤로 밀리지 않고 부드럽게 언덕길을 지나면 통과! 그 다음 코스인 굴절 코스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측에 있는 검지선을 밟지 않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공간을 한 20cm 정도를 띄워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셔서 한 번에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로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나가야 통과가 됩니다. 신중하게 핸들을 조작해야 벌점 없이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2분이 지나면 5점씩 감점 처리된다네요. 굴절 코스 다음에 만날 코스는 바로 T자 코스. 앞바퀴가 운전석 뒤에 있기 때문에 버스 운전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부단한 연습과 강사님으로부터 전해드는 노하우를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평행주차에 도전합니다. 평행주차 역시 2분 안에 성공해야 하고요. 평행주차에 성공했다면 다음에는 S자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선은 5점 감점.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어 변속 구간. 기어 변속을 못하면 10점의 감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 차이기 때문에 양쪽 코너링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전체 차량 길이를 확인해서 코너링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차는 제동을 했을 때 급제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형 차이기 때문에 급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리 줄여서 위험으로부터 미리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어 운전이 최고의 운전이겠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면허 학원을 찾는다는데요. 왜 대형 면허가 뜬다는 걸까요?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현재 버스 운전기사나 대형 차량의 면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이곳에서 연수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5대1 정도로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날 버스기사 양성 과정으로 도로 주행에 나서게 된 예비기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뭘 이렇게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중이셨어요? 네. 오늘 교육 첫째 날이라 오늘 시내 주행할 코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도로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분이요? 그러면 운전면허증은 있다라는 얘기시죠? 네. 대형 면허를 94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작에 이 버스를 운행을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기회가 안 와서. 그전에는 한 버스를 못했지만 화물차를 한 몇 년 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 시내버스, 노선버스 양성과정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많이 긴장될 것 같으세요? 오래간만이라 진짜 많이 힘듭니다. 마음이 부담 가고요. 차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노선버스 기사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일종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 자격 취득비와 교육 연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충북 노선버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대형 면허 기술을 익혀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버스 운전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법. 대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고 열심히 준비 중인 예비기사님들,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또 다른 핫한 자격증을 만나러 이번에는 괴산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건 드론? 그렇습니다. 요즘 드론 자격증이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잘 알고 오셨는데요.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라는 국가 기술 자격증. 쉽게 말해 드론 자격증을 이곳에서 딸 수 있다고 하네요. 12kg 이하 드론은 레저용으로 자격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12kg의 중량을 초과하는 드론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 건축물 관리라든가 불법 소각 감시 등 환경관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방제용 드론은 경제성과 편리성에 힘입어 점점 찾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법정 준수 교육을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필기 시험도 동일하게 취득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국가 시험입니다. 이곳 드론 교육원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즉 드론에 대한 기초 이론과 법규를 배울 수 있고요. 드론의 기체 구조와 항공기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드론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비로소 드론 비행 조종술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이 드론 교육을 어떤 목표로 이렇게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작물에 주는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려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인가요? 자격증 따르기 위한 그 어려운 점 정도가? 10을 만점으로 잡는다면은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드론 자격증.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봅니다. 잠깐의 강습을 통해 저도 드론 조종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더라고요. 일단 전진 비행과 후진 비행은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기 테스트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처럼 삼각형을 그리며 비행하는 삼각기행은 기본. 이 코스를 통과하면 가장 어렵다는 원주 비행도 통과해야 합니다. 원주 비행은 드론이 정면을 바라본 채 동그란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조종술인데요. 고난이도의 조종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착륙을 시키면 실기 테스트 끝!
국가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은 물론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금액들이 200만 원 정도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올해 충청북도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국가 자격증명을 취득을 하시면은 교육비의 50%를 리턴해주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선착순이다 보니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드론은 농약 방지와 시설 점검,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일을 위해 오늘 드론 국가 자격증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요. 여러분들도요, 금방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주 52시간 근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대형 버스 운전면허와 드론 자격증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준비된 자에게 인생 2막은 봄처럼 따뜻한 날들이 될 거예요. 도내 스포츠 꿈나무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지난달 열린 2019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유독 강세를 보인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입니다. 금메달을 대거 휩쓸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원주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무려 기계체조로 13개의 금메달을 휩쓴 선수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압도적인 기량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주초 기계체조부 선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떤 훈련을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웜업 과정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뛰어서 열을 좀 낸 다음에 몸을 푸는 과정이에요. 유연하게 몸을 풀며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데요. 기계체조부 선수들인 만큼 워밍업의 자세들이 남다릅니다. 거꾸로 선 것도 모자라 추가 동작 들어갔는데요. 이게 기계체조인가요? 극기훈련인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 몇 시간씩 연습하며 매달려 있거나 지탱하거나 그리고 회전하거나 뛰어야 하는 기계체조 선수들. 탄탄한 기본기를 위해 기본 동작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중인데요. 우리 선수들 훈련에 임하는 자세들이 꽤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일이었나요?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아이들이 좀 성적을 잘 거둬가지고 금메달 14개 중 13개 따갖고 왔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주초 기계체조부. 이번 2019 소년체전에선 개인 종합 우승은 물론 남녀 단체전에서도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기계체조에 걸린 14개 금메달 중 1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다양한 기량과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미래의 우리나라 꿈나무 기계체조 선수들로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저희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에 우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비결이라면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거. 그리고 좀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통틀어져서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작들을 가볍고 유연하게 완성시키는데요.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겁을 이겨내며 많은 땀을 흘린 선수들. 공중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이처럼 훈련을 반복하며 습득해야 합니다. 넘어가려고 그러겠지. 가면. 그럼 물건하면 각이 나오는 거잖아. 그걸 박으면 내려오잖아. 그럼 인정받는다고 그래. 우리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지난번 그 대회에서 그 금메달을 휩쓸다시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5월 이제 전국체전에서도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체조에 대한 꿈을 한 발 한 발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주교육가족 모두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질과 기량을 인정받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더욱더 기계체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인데요. 코치님과 호흡을 맞춰 오늘도 새 동작들을 배우며 한 단계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간다. 잡쳐. 하나, 둘. 엉덩이 힘. 구르기에서 예쁘게 착지. 올라. 착지. 제가 알기로는 이 체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리듬 체조랑 기계 체조. 기계 체조의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남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예, 그리고 여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과 남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 구별 없이 예,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기계체조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되게 우선적으로 강화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요. 다른 운동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준비 운동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극기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기계체조만의 매력이겠죠. 지금 기계체조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그 매력에 퐁당 빠져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루에서 기본적인 앞구르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마루 운동. 그런데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난이도가 생각보다 꽤 높은 것 같은데요. 심혜인 리포터,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저 이런 거였으면 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다 갈아입었는데 무서워. 기계체조 배우기에 앞서 준비 운동 정말 중요하죠. 굳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유연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셨던 운동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만 하시면 뭐 전문가 정도 갈 정도로 좋으신 것 같아요. 진심이신가요? 선생님 말이 다르잖아요. 머리 뒤통수부터 대고 천천히 한번 굴려볼까요? 앞구르기 동작을 곧잘 수행해내는 심혜인 리포터. 좋았어요. 정확하고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중심을 잘 잡아 마무리합니다. 잡아요. 그렇지. 바로 일어나서. 선생님, 기계체조의 꿈을 지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늦으신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아쉽다. 잘할 수 있었는데. 한편 2단 평행봉에선 훈련이 한창인데요. 선수들이 자신 있어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해요. 감독과 선수가 하나 돼 완벽한 자세를 완성해가는 중인데요. 감독님에겐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특별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 원주초등학교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저도 초등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해서 여기서 체조를 해서 여기서 졸업을 했거든요. 다시 원주초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는데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조 제가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제가 뭐 꿈을 못 이뤘으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이렇게 꿈을 제가 가리키면서 제가 못다한 거를 좀 아이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더 큰 꿈과 희망이 바로 지금의 선수들인 건데요. 감독님의 애정과 선수들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원주초교 기계체조부. 그러면 계속 구부린 상태로 와서 눌러야지. 한 바퀴 구부리고 두 바퀴 잡고 폈다가 잡기가 된다. 친구, 제 고난도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좀 몸이 가벼워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연습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부상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넘게 막 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체력 운동 그런 거 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이렇게 부상 당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체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대표 되려고요. 최종 목표가 국가대표예요? 네. 꼭 될 것 같아요. 파이팅! 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다는 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용기의 아름다움인데요. 빛나는 꿈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르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친구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는 국가대표 되고 국가대표에서 올림픽 금메달 딴 다음 여기 선생님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학교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굳이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해서 다시 애들 가르쳐야 또 체조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들의 다부진 꿈에서 기계체조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흘리는 땀과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계체조의 미래를 여는 희망일 겁니다. 5월에 있는 조국소년체전을 잘 준비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가